램지어 교수 논문으로 온 세계가 시끄럽고 심지어 하버드 대학 신문에서까지 램지어를 비판하고 있는데 한국은 조용하잖아요. 이 한국 사회 곳곳에 막강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교수가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 위안부라고 불리는 분들을 갖다 매춘부라고 쓴 논문을 유수 학술 잡지에 발표해서 세계적인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갖다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인 할머니들과 집단 성폭행 가해자인 일본군들이 동지적 관계였다라고 이제 제국의 위안부에서 박유하 교수라는 사람이 주장했죠. 그래서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검찰이 마지못해 기소를 했더니 지식인들이 대거 이 항의를 하면서 박유하 씨의 편을 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 어떤 대학생이 한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대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이 박유하를 갖다 가장 비판해야 될 어떤 이제 역사 연구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박유하를 지지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이 역사연구단체의 책임자 비슷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민사로만 걸었으면 괜찮은데 형사로까지 걸어가지고 자기네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더랍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유한홍을 갖다 민사로 기소하면 되고 형사로 기소하면은 대거 유한홍 지지 선언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한국 사회에서 대학사학과를 나와가지고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처신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국민들이 많이 속고 있어요. 이 단체 요즘 국가 돈벼락 맞아가지고 아주 흥청망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박유하 지지 선언한 사람들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장정일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갑자기 북한 이야기를 하더니 마지막으로 김씨일과 우상화가 유일한 준칙인 북한형 모델은 최악의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학이 처음 생겨난 규원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참고로 가야서에 대한 필독조로 김현구의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로 추천한다. 어느 역사가의 악의적인 오독과 달리 이 책은 야마도 정권이 임나일본부를 경영했다는 일본 서기를 조목조목 공박하고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역사가의 악의적인 오독과는 달리가 바로 이 문제의 책이 우리 안에 식민사관 제가 쓴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장정일 씨가 김현구 씨의 역사관을 옹호하는 건 자기 자유라고 볼 수 있는데 대신 나는 일본 998을 옹호하고 찬양합니다. 일본 천황제를 찬양합니다. 그 이야기하고 마찬가지 이야기니까 그건 자기가 감수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장정일 씨가 찬양하는 김영구의 책의 내용을 갖다가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렇게 훌륭한 책이라고 하는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의 지도를 보면은 일본 998 후소자 교과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일본 998 단체가 있죠. 그 회장이 사사카와 재단, 그러니까 니폰 파운데이션의 회장이 같은 이제 그 회장인 그 조직인데 거기서 만든 것과 똑같아요. 그림도 똑같고 옆에 광개토대왕 비문을 그려놓은 것도 똑같은데요. 저는 이걸 보고 이 김영구 씨는 도대체 만주 집안도 한번 안 갔다 와봤는지 광개토대왕 비문이라고 사진 갖다 놓은 게 가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외에 로또 해가지고 지금의 경상도에서 지금 황해도까지 외가 쭉 올라가는 걸로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정에서 한번 이게 문제가 됐어요. 당신이 그린 지도에 이렇게 외가 국내 맘대로 올라가는 걸로 그려놨지 않냐 하니까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그 지도는 자기가 그린 거 아니래요. 아니면은 자기가 거기에다 이 지도는 저자의 생각과 다름이라고 써놔야죠. 앉혀놓고 나서는 문제가 되니까 외가 마치 국내를 갖다 막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려놨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그린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바로 이제 이 사람을 장정일 씨가 엄청 찬양하면서 저를 갖다 비판했죠. 그런데 이번 김영구 씨는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야마도에게 원조로 구걸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김영구 씨가 당시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자국 주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 투구를 전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삼국은 모두 일본에 대해서 군사원조를 요청하거나 적어도 상대국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삼국 중에서 어느 나라를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 하는 캐스팅 모드는 일본이 주고 있었다. 고대 일본이 막강한 군사 강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강한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다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를 파트너로 삼아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죠. 북한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야마도웨가 국가 형태를 갖추게 된 거는 빨라야 6세기 중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특히 이제 고구려가 국가도 아닌 야마도웨에 사신 보내가지고 우리로 좀 군사적으로 지원해달라 라고 빌었다는 이야기예요. 김영구 씨 책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사국 사신이 한꺼번에 야마도에 조공함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러면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이 사람은 이제 물론 가야르 임나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사신들이 몇 월 며칠 어디에 항구에 모여가지고 우리 다 같이 가서 우리의 상국인 야마도에 가서 조공바치자 이러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장정일 씨가 찬양하는 이 김영구 씨의 책에 뭐라고 했냐면 백제가 야마토웨의 군사원조를 아주 간청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김영구 씨는 이렇게 썼어요. 일본 서기에는 507년에서 562년 사이에 백제가 야마토 정권에 파견한 24회의 사자 중에서 백제의 요구가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경우는 14회라고 되어 있다. 그중에 임나에 관한 내용은 5회이고 나머지 9회는 전부 원군이나 군수물자를 요청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당시 야마토 정권과의 관계에서 백제가 일관되게 추구하던 것은 군사원조였다고 볼 수 있다. 장정일 씨는 이 책을 갖다 야마토 정권이 임나일본부를 경영했다는 일본 서기를 조목조목 공박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박유화 씨가 기소됐을 때 남한 지식인들이 박유화가 그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이 성폭행 가해자들하고 동지적 관계라고 한 걸 갖다 이 한국의 이 지식인이란 사람들이 동지적 관계라는 말은 객관적 상황에 의거해서 기소를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면죄부 준 거하고 똑같은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 김영구 씨는 뭐라고 썼냐면 백제에서 군사원조를 받기 위해서 공주하고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갖고 일왕을 섬기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김영구 씨는 반드시 천왕이라고 써요. 고대고 지금 이거 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천왕이라고 씁니다. 얼마 전에 강창일이란 전 의원이 주일대사로 임명받았죠. 이 사람 일본 가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천황폐하 아련 어쩌고 저쩌고 하죠. 다 속마음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아닌 척 하는데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은 갑자기 천황폐하란 말이 나오죠.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김영구 씨가 뭐라고 썼냐면 한편 일본 서기에 의하면 왕녀들 대신으로 파견되기 시작한 곤지도 도일 목적이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의다랑이나 만화군, 사하군 등은 곤지 파견의 연장선상에서 도일하고 있다. 따라서 의다랑이나 만화군, 사하군 등의 파견도 천황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자 왕족들의 파견이 천황을 섬기기 위해서였다면 왕녀들의 파견 목적과 일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백제는 야마도 외에 왕자와 공주들을 인질로 보내가지고 천황폐하를 섬기게 했던 그런 나라다. 이게 백제가 식민지라고 말한 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옛날에는 여자를 보냈는데 무례하여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동생인 곤지 즉 남자를 보내서 천황을 섬기게 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직지왕이 누이 동생인 신제도원을 파견한 이래 461년 곤지를 파견할 때까지는 백제의 왕녀들이 외에 파견되는 관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제도원, 적계여랑, 지진원 등이 그 왕녀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백제는 공주를 갖다가 일본에 파견해가지고 천황을 섬기기에는 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제도원, 적계여랑, 지진원 3명을 써놨는데요. 적계여랑과 지진원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김영구 이 사람 생각에 야마도
외를 갖다가 백제의 상국, 그 백제를 야마도의 식민지로 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왕자나 공주들을 인질로 보내가지고 섬기게 한 걸로 그려야 되는데 한두 명 갖고는 안 되니까 3명은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적개랑 지진원 한 사람을 갖다 둘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신제도원이 천황을 섬겼다 하는 말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냥 백제에서 왔다라고 하면 다 천황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김영구 씨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천황이 여기에서 여자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공주를 보냈는데 무례하게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 얘기가 뭐냐면 김영구식을 보면은 천황이 백제왕녀 지진원을 취하려 했는데 이시가와노 따떼와 관계를 맺었으므로 화형에 처했다. 그러니까 일본 허기에는 이 옥략이라는 일왕이 지진원을 취하려 했는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왕이 화형에 처했어요. 김영구 씨가 한마디 앞에다가는 백제와 야마토에는 대등한 관계였다. 사실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야마토에는 백제의 한 담로, 한 그 조후국인데 이걸 거꾸로 썼는데 이건 대등한 관계였다라고 한마디 써놔요. 그럼 대등한 관계면 일왕이 백제에서 보낸 공주를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 전쟁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전쟁이 아니라 백제는 실례했습니다라고 해갖고 이번에는 격을 높여서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서 천황을 섬기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구 씨 얘기 중에 아주 이제 재미있는 얘기는 뭐냐면 한번 어떤 방송에서 이 일왕가의 뿌리가 백제왕가다 뭐 이렇게 했더니 그 일왕가의 뿌리가 그 백제 개인게 맞아요. 이거 김영구 씨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아니 우리 위대한 야마토 외가 백제 왕가의 후예라고 이건 말도 안 되지 해서 이제 김영구 씨가 아주 격분해가지고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 해서 이렇게 썼어요. 백제 왕이 비다츠 천황의 손자라면 백제 왕들이 일본 천황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되지만 일본 천황가가 백제인이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문면만으로는 천황가가 백제인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들이 일본 천황가는 백제인들이었던 모양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김영구 씨는 시청자들이 지금 일본 천황가의 뿌리가 백제계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김영구 씨 논리는 뭐냐면 인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이렇게 썼어요. 백제에서는 461년 왕녀 대신 계로왕의 동생 곤지를 필두로 의다랑, 만화군, 사하군 등 백제 왕족들을 보내기 시작한다. 야마토 정권은 직지가 귀국하기에 앞서 그를 일본 여인과 혼인을 맺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기사는 일본 허기에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동성왕이나 무령왕의 부인도 일본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일본 허기에도 안 나와요. 백제 왕가에도 일본 천황가의 피가 수혈되기 시작한 셈이다. 그러니까 김영구 씨의 논리는 위대한 야마토 왕가에서 야마토 외에서 백제에게 감옥스럽게도 백제의 이 왕자들이 천황을 섬기러 왔을 때 일본의 여인들을 맺어줘가지고 오히려 백제계가 일왕가의 후손들이지 야마도 일천황가가 백제계의 후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김영구는 영산강 유역까지 야마도웨가 직접 지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라는 책에서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호주미노미 오시야마가 지방장관으로 있던 차리 영산강 유역 은 전방후원분 고분이 발견되는 지역과 중복된다. 다시 말하면 전방후원형 고분이 발견되는 지역은 외계 백제 관료가 지방장관으로 배치된 지역 중에서 백제 조정이 직접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나 중앙에서 군을 파견하여 상주시키던 지역이 아니라 조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산강 동안 차리의 지방장관으로 있던 호주미노우미 오시야마야말로 백제 중추의 왕통이 아니라 직접 외와 교류 관계가 있던 지방수장이라는 성격에 맞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야기가 뭐냐면 야마도에서 호주미노우미 오시야마라는 인물이 왔는데 이 인물이 영산강을 직접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산강 유역은 직접 야마도에가 점령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직접 써놨어요. 물론 이제 김영구 씨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써놓고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는 이야기를 써놓죠. 그럼 장정희 씨 같은 사람은 아닌 것처럼 한 고기에 혹해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아주 이제 훌륭한 책이라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야사 복원한다 그러면서 영산강 유역이 가야다라고 지금 남한의 강단사학자도 주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은 가야라고 하지만 그 속내는 영산강 유역도 야마도해가 지배했다.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보면 김영구 씨는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미국은 한 일본 연구가의 연구를 바탕으로 천황을 이용하여 700만 일본군을 저항 없이 항복시킨 것이다. 그리고 공산혁명을 막고 일본으로 하여금 국동의 반공보루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만들었다. 이 사람 주장하는 게 마치 1945년 8월에 일본이 마치 700만 정규군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무슨 군대가 있어요. 이 당시 가면은 일본은 이게 관동군이 뭐 무적황군, 무적관동군 하다가 소련군이 참전하니까 그냥 해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1호 국제 한답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고생, 여중생까지 다 죽창지어가지고 싸우는 연습시켰잖아요. 이게 다 병력이라는 거예요. 이 700만이 있는데 전범이어야 마땅한 히로히도가 항복선언 함으로써 아주 평화롭게 끝났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그리고 공산혁명을 막고 여기서 느닷없이 공산혁명이 왜 나와요? 아까 김교황이나 장정일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위안부 얘기하다가 북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 구조들이죠. 이 사람들 아닌 척하지만 막판 가면 다 똑같은 논리 구조들이에요. 겉으로는 진보인 척하지만 막상 속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반공, 극우, 반북, 분단, 찬양 다 이 논리들입니다. 그리고 공산혁명을 막고 일본으로 하여금 국동의 반공보루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만들었다. 일본이 국동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동아시아가 시끄러운 거예요. 뭐 이런 주장들을 하니까 김교황이니 이 장정일이니 이런 박유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또 김영구의 이런 극우 논리들을 옹호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가 한국 사회가 램지어 교수 논문으로 온 세계가 시끄럽고 심지어 하버드 대학 신문에서까지 램지어를 비판하고 있는데 한국은 조용하잖아요. 겉으로 막 하는 척 하는데 내부 들어가 보면 다 이런 막강한 친일 카르텔이 이 한국 사회 곳곳에 막강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음번 우리가 이제 선거하거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다른 모든 거 안 봐도 괜찮아요. 역사관 하나만 바로 보면은 어떤 후보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나, 역사관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본 결과 역사관이 올바른 사람은 절대 나쁜 짓 안 하고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뭐 일부는 그 부분적으로는 잘못될 수가 있어도 큰 틀에서는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가 램지어 논문 사태를 가지고 우리 내부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우리 내부의 이 막강한 친일 카르텔 이거를 해체해야 남북한 평화공존도 이루어지고 이러한 잘못된 걸 갖다 일본인들에게 너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일본인들이 평화의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